안녕하세요. 김창영입니다. 오늘 25년 절세 설계 컨설팅 내용 중에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용 짤막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충청도 경상도 쪽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원퇴직금을 지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급하게 찍는 이유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정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성동구 상공회의소에 강의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짬이 나서 오늘 강의 때도 할 얘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임원퇴직금이 갖는 장점 한번 볼게요. 엑셀 파일로 퇴직금의 세부담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은 우리 저희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에 왼쪽 메뉴 보면 임원퇴직금요 메뉴 있죠. 여기 가면 시뮬레이션 도구 입사 연차별로 올려놨습니다. 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걸 잠깐 한번 보면 이제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요 주황색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12년 3월이고 퇴직 예정일을 32년에서 한 21년 정도 근무한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일단 봐야 되겠죠. 정관에 12, 19년 이 정관은 12년부터 19년은 3배로 지급을 하고 20년 이후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는 그런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도 계산하고 하려면 19, 18, 17 총급여 데이터 있어야 할 테고요. 그리고 퇴직 직전 3년 총급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정관상 지급할 금액이 10억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한도는 역시 10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관 규정은 임원퇴직금 소득세법 한도만큼만 지급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3배, 2배 한도만큼만 주는 거니까 정관상 지급할 금액도 10억, 그 다음에 한도도 10억 이렇게 돼서 한도 초과 소득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한도 내 퇴직금이 되고요. 자,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될 때 세부담이 얼마냐 한번 보시면 10억에서 21년 근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이 내역은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금 계산 구조 이런 것들 보고 하시고요. 이제 세부담만 좀 볼게요. 자, 세금이 10억 2,200만 원을 지급을 받는데 주민세 포함한 소득세가 1억 9,400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금 이렇게 되고 세후 수령액은 8억 2,80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요 세금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액으로 나눠보면 실효세율이 19% 정도가 되고요. 하나 특이한 점이 퇴직금은 건보료를 안 내죠. 그걸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올해 7.09% 감안하면 11%대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소득을 지급을 받는데 세금이 11%다. 대한민국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어떠한 소득 유형을 어떠한 형태로 받더라도 퇴직금만큼 세부담이 적은 소득은 드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대표님들은 세금을 거의 반을 내는 분들이죠. 살아서도 반을 세금을 내고 상속이 기돼서 죽을 때도 세금을 반을 내고 거의 반은 국가 거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하는 기간 중에 그것도 늙어서 은퇴할 때가 아니라 지금 경영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10억을 받을 때 11% 정도 세부담을 하고 10억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퇴직금의 장점을 일단 이해하시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년 반 절세설계 컨설팅 내용이고요. 교재 431페이지입니다.
예,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간전 사유라고 얘기하죠. 자,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2항에 기재되어 있고요. 자, 현실적인 퇴직, 그러니까 퇴직금의 요건 중에 있는 뭐 정관 요건, 뭐 현실적인 퇴직 사유 요건, 일시금 요건, 각각의 요건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중간정산 사유, 현실적인 퇴직 사유 요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현실적인 퇴직은 은퇴를 위하여 실제 퇴사하는 경우 이외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죠. 자, 중요한 점이요.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입니다. 돈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뭐 가직금 뭐 이런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현실적인 퇴직 사유를 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도 퇴직 사유입니다. 퇴직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뭐 임원 또는 직원이 합병 뭐 이런 거로 퇴직한 때도 퇴직 사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 등에 따라서 정한 요 아래에 적힌 사유가 퇴직 사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아래에 정하는 사유로 자,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 7월인데 7월 달에 중간정산을 하는데 과거 근무한 기간이 예를 들면 뭐 10년이에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뭐 7년만큼만 중간선을 하고 뭐 5년만큼만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중간선을 하는 때에 10년 과거 10년 근무했으면 그 10년치를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볼게요. 중간정산에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할 때입니다. 자, 1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집을 사야 됩니다. 이럴 때 중간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 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집이 한 채만 있는 임원이다라고 하면 한 채를 팔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원 가로치고 배우자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 그러니까 이게 중간전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때 중간을 할 수 있는데 요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임원 본인이겠죠.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중간전산을 할 수 있네요. 자, 요 부분이 있죠. 자, 본인, 배우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뒤에 요 주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50조 1항 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렇게 가지고, 자, 거주자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일단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기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게 이제 소득세법 조항입니다. 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뭐 수급권자, 뭐 가정이탁 아동, 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보시면, 배우자, 여기 이 규정이 뭔 규정이냐면, 소득세법, 제가 미리 해놨어요. 소득세법 50조 기본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당 대상자가 있고 하나 있는 게 특이점이 소득금액 요건이 있죠. 근데 이 소득금액 요건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해주는 요건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중간정산 대상자인 경우는 사람이죠, 사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요 3호에 따른 생계에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치료를 요할 때, 아플 때 퇴직금으로 해서 뭐 병원비 쓰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적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기재된 이 부양가족, 이 사람이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처럼 소득금액 요건까지 충족해야 되는 거냐, 이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개념은 소득이 없는 자를 내가 부양하니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돈 벌고 있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이제 그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요 필자주에 넣어놨죠.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규정한 거로 봐야 된다. 법인세법상 중간정산 대상자 범위는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 이 소법에서 열거하는, 사무에서 열거하는 그 사람, 부양가족인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거로 족하지, 소득금액 요건까지 굳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까지는 갖출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점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수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 천재잖아요. 지진이 나면 뭐 지변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뭐 많이 듣지는,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많이 듣지는 않는데 충청 지역이나 전라, 뭐 경남 쪽 수해를 입은 지역에 계신 기업 대표님들은 여기 해당이 되면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는 경우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부분 있잖아요. 천재지변 여기를 보시면 우리 부록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고요. 1366페이지 보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요 서식을 이용하셔 가지고 중간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간정산 하는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서에 보면 의료법상 뭐 얼마에 뭐 치료를 요한다, 뭐 이런 그 진단서 내용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으시면 될 거고,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물적 피해라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그리고 이제 요새 정부에서 그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고, 이런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확실하게 중간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사실 확인서가 신청하고 뭐 시군구에서 이제 또 현장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까지는 조금 뭐 한두 달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발급되는 그때에 조정 결의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정산 결의를 하시고, 아까 보신 이 엑셀 이걸로 세액 계산하셔서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세부담이 굉장히 낮은 이 퇴직금을 한번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 사유여서 급하게 오늘 하나 찍고 강의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한 사유들은 뭐 책 쭉 보세요. 뭐 이렇게 뭐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쭉 얘기 판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퇴직 사유일 때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입금으로 보게 돼 있죠. 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 2항 조항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